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영재 아이들 정말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많은 어머니들이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요,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그리고 또 많은 활동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화력이 좀 약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잘만 키워놓으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정말 큰 과업이죠. 가정의 과업이고요. 그리고 성공했을 경우는 대단한, 정말 아주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부터 우리 그 파워스쿨, 영재교육센터 파워스쿨이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영재아이, 엄마의 자랑거리로 그칠 것인가?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엄마의 자랑거리. 그렇습니다. IQ가 대단히 높아요. 그 웩슬러 IQ 테스트를 해보면은 IQ가 130 이상 나오는 거, 보통 130 이상을 상위 2%라고 그러죠. 상위 2% 영재입니다. 뭐 125 이상만 돼도 높습니다. 125 이상 돼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130 상위 2%, 135 상위 1%입니다. 이렇게 IQ 높은 아이들 정말 영재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요. 엄마들이 늘 우리 아이가 뭐 상위 1%다, 또 우리 아이가 상위 0.5%다, 이런 걸 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막 자랑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랑거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자랑거리만 되고 나머지 나중에 뭐 대학 들어갈 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뭐 평범한 아이들하고 똑같아. 뭐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평범해요. 이러면 사실은 누가 그 아이를 대단한 영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우리나라에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뭐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기사거리가 됐었어요. 뭐 세계에 뭐 스포츠 마인드 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암기하는 대회거든요. 그런 암기 대회에서 토너먼트식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가하기를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35살인데요. IQ가 276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계 1위다. 아주 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됐다. 인정받았다. 뭐 좋습니다. 좋아요. 뭐 세계에서 1등이다. 그러면 IQ를 볼 때는 아인슈타인이 얼마였냐면요. 160 정도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뭐 천재라고 감히 그러는 사람들이죠. IQ가 220이었다. 그런 사람보다 더 높아요.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훈 씨는 뭘 했나요? 뭐를 우리한테 보여줬나요? 이 사회적으로 뭐를 했죠? 앞으로 아직 뭐 35살이니까 앞으로 더 기회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뭐 대단히 이룬 게 없어요. 보통 사람하고 그렇게 차별화된 게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IQ만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자랑할 거는 그렇게 없는 겁니다. 이 IQ가 높은 것은 가능성인 거죠. 가능성.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IQ는 가능성이다 이거야. 가능성. 목표가 아닙니다. IQ가 높은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가능성.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지적의 능력의 수준이면서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 연령대의 상대적인 위치. 얘가 상위 1%에 들어가느냐, 상위 2%에 들어가느냐. 자, 상위 1%라고 합시다. 상위 1%에 들어간 아이다. 대단히 똑똑한 겁니다. 135 이상만 되면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상위 1%에 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그러면 상위 1%가 가는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상위 1% 대학에 못 간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은 가졌는데 실제로 성취는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가능성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일 뿐입니다.
어찌가 보면 막연한 가능성, 잠재력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 IQ만 가지고 우리가 영재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IQ 이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IQ라는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영재를 얘기합니다. 130 이상을 영재라고 그러죠. IQ는 좋습니다. 이 IQ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뭐 상당히 많이 변화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순위의 변화죠. 그 또래, 같은 연령에 있는 또래들 간의 순위의 변화예요. IQ는 가능성이다.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앞으로 능력을 보이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Q만 가지고 너무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들 아이가 IQ가 높으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죠. 좋습니다. 자랑할 거는 뭐 자랑거리는 돼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자랑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재능으로 발전해야 된다. 재능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능으로 발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재능으로 발전. 그럼 재능은 뭔가? 영재성에서 재능으로 발전해야 되는데요. 재능은요,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교과적성을 말할 수 있어요. 교과적성. 예를 들면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과학을 굉장히 잘한다. 언어에서 뛰어난 어떤 능력을 보인다. 이런 거를 재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교과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떤 발명을 잘한다. 그 다음에 어떤 무슨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간다. 앞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영어 왜 합니까? 영어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원서를 읽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영어로 된 책을 읽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가 연구한 결과와 이런 과제를 브리핑 내지는 발표 내지는 스피치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길러주기 위해서 사실 영어를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책을 읽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좀 부족한 게 뭐냐? 스피치하는 능력. 영어로 스피치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세계 무대로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를 어릴 때부터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그러나 그런 것도 전부 다 재능 중에 하나예요. 재능 중에 하나. 그렇게 재능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은 실제로 그냥 영어를 공부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얘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느냐, 영어로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얼마나 수학을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해요.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경시대회에서 나가 상을 받을, 이걸 전부 다 재능이라고 해요. 이렇게 재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재성은 바로 막연한 가능성에서 이렇게 재능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재능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능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카이대학이나 서울대학교의 수리과학부, 수학과에 입학을 했다.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수학과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좋아해서 수학과 나와가지고 과연 그 다음 단계로 뭘 하고 있나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됐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면 그냥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범한 좋은 직장에 갔다 그 정도.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갔다. 그 정도. 평범한 거죠. 이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탁월한 성취로 성장을 해야 돼요. 탁월한 성취. 탁월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성취로 나가야 된다. 차별화된 성취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성취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어요. 나무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해 보여요. 잎사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을이 됐을 때 아니면 열매를 맺는 시즌에 가가지고 열매가 별 볼 일 없어요. 쬐끄만 무슨 그런 열매를 맺혔다. 이거 무슨 그 나무가 겉으로 아주 뭐 화려해요. 뭐 아주 그냥 아주 건강해 보이고 그런 나무가 아주 멋있어요. 멋있는데 열매가 없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열매가 부실하다 그러면 누가 그 사과나무를 대단하다고 보나요?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가 배가 그냥 별로 쬐끄만 그런 배만 좀 열렸다. 그걸 누가 대단한 배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재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열매가 아주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줘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IQ도 높아야 돼요. IQ 높아야 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가 너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학습 동기가 있어야 돼요. IQ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학습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지원. 부모의 정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요. 부모가 적재적소에 지원할 거는 지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예요. 학습 태도. 아이가 갖는 학습의 태도. 학습에 대한 자세. 학습에 대해서 진중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탁월한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IQ, 학습 동기, 부모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이의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탁월한 성취를 만들어내고 탁월한 성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영재아이 엄마의 자랑거리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테마. 즉 하나, IQ는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가능성은 가능성이죠. 잠재력이죠. 그렇다는 거죠. IQ만 가지고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능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재능으로 성장하도록 집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재능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탁월한 성취로 또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탁월한 성취를 만들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수한 아이가 있다. 유치원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우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성장해서 결국에 남들보다 탁월한 그런 열매를 맺는 성취를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